우리가 뭔가 엄청난 것을 해야지 그게 즐거움이고 행복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소소한 일상에 내가 나한테 집중해서 몰입하는 경험을 계속할 때 궁극적인 행복감이 찾아오게 되고, 그게 또 나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에너지를 끌어올리게 해서 요즘 TV 토크쇼를 봐도 그렇고 SNS를 봐도 그렇고 성공한 분들의 화려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일할 때는 쉬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괴롭고, 또 주말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해야 될 것만 같아서 괴롭고, 근데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밤새 공부를 해도 남들 다 하는 자기 개발을 따라 해도 그 중심에 내가 없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나의 가치관이나 재능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 행복을 쫓게 될까요? 그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몰입하는 시간을 늘리면은 나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일상에 집중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몰랐던 나의 장점들을 조금씩 발견하고 이전보다 점점 발전하고 삶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몰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제 채널의 결을 좋아하셨던 구독자분들은 공감을 많이 하실 만한 책이 출간돼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에게 몰입하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특히 제 채널의 부족한 부분인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보시면서 적용해 볼 만한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늘 나에게 집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특히 감정이 중요하다라고 아주 강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보다 보면은 제 채널에서 꾸준히 말씀드린 내용들이 요약이 되는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표지에 혼자가 된 나를 만나라, 내가 나의 조력자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직 나에게 몰입하는 시간을 가지면 불안이나 열등감, 그리고 인정욕구 같은 굉장히 힘들게 하는 감정들을 잘 조절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 수 있고, 또 오직 나를 위한 시간 속에서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꾸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한국몰입연구소 소장이고 임상심리 전문가인데요. 몰입이라는 정신현상을 개인의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이전보다 더 긍정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오랫동안 연구했고, 그 노하우를 이 책에 모두 담았다고 합니다. 프롤로그에 보면은 이 책의 목적이 타인보다 나 자신에게 더 몰입해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 보통 심리학 책들이 이론에 초점을 맞춘 책들이 있고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심리 기술이나 방법에 초점을 맞춘 책이 있는데, 이 책은 후자, 즉 실천서에 더 가깝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읽어봤을 때 받은 느낌은 물론 실천서이고 굉장히 간결하게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아주 잘 읽히고 머릿속에도 잘 들어오는 그런 실천서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지만, 그 사람 이면의 심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특히 감정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책의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책 제목에서 강조하는 몰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몰입은 한 가지 과제에 완전히 몰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미하엘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을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몰입했을 때의 느낌을 물 흐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 하늘을 날아가는 자유로운 느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몰입이라는 정신현상은 주위의 모든 잡념과 방해물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차단하고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원하는 과제에 모든 정신을 쏟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놀라운 느낌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몰입을 하고 나면은 한층 더 충만해진 느낌과 성장한 느낌을 받는데, 이게 게임이나 도박 같은 그런 중독적인 과몰입 상태와 건강한 몰입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합니다. 왜 나는 남보다 못난 것처럼 느껴지는가? 1챕터에서 남이 아닌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늘려라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뭔가를 회피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죠. 어쩌다가 자신이 회피하는 감정들하고 마주하게 되면은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고 또 외면하게 되고요. 저도 제 채널에서 회피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 그 뭐 회피가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회피가 왜 일어나는지 결국에는 나의 감정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몰입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잘 돌보기 위해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감정들을 잘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이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경험했고 유튜브의 댓글로도 많이 경험을 했고 또 내담자분들 상담하면서도 경험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감정을 들여다본다는 말을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감조차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타고난 성향이나 기질일 수도 있고 살면서 자기의 감정을 읽어주거나 공감해주는 그런 관계가 별로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뭐 구분하고 막 그러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거. 그러면 물론 감정이라는 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하지만 분명한 거는 감정 자체로는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감정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비유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어두운 바다 가운데서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찾았는데 우리 인생의 북극성은 바로 감정이라는 거. 그래서 나의 감정은 인생의 방향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된다. 제가 주구장창 채널에서 강조하는 그 감정의 중요성을 좋은 예시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장은 부정적인 감정은 어떻게 차단하는가라는 챕터인데 역시 감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특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울해서 의욕이 없다면 나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우울감 또 심하게는 우울증 증상 때문에 굉장히 다운되고 의욕이 없고 이런 분들을 많이 접합니다. 그 이유가 다 있다. 그 이유를 찬찬히 같이 살펴보자 라는 식의 접근으로 저는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책에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의욕을 살리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남들과 비슷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만약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면 일단 내 연령대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하루를 시작해보자. 해가 떠있는 시간에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점심시간에 맞춰 식사를 하고 오후 일과를 이어하면서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거나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다. 만남이 없는 경우에는 집에서 혼자 드라마 책을 보면서 휴식을 취한다. 10시에서 12시경에 잠이 들고 7, 8시간 후에 일어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걸 수 있지만 우울감, 우울증 증상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분들, 의욕저하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분들한테는 삶의 패턴이 많이 흐트러지고 바로 이런 루틴한 부분들이 흐트러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게 오히려 거꾸로 작용을 해서 루틴이 흐트러진 삶 자체가 반복될 때 의욕이 올라오는 게 굉장히 힘든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같은 경우에 너무 힘들어서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고 또 휴학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내가 쉬기 위한 시간이지만 그냥 아무 루틴 없이 쉬다 보면은 점점 더 늘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쉬더라도 꼭 루틴한 생활을 규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나 강조하는 거 저도 많이 강조드렸는데 행동치료적인 부분이죠.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너무 의욕이 없고 또 흥미가 없고 이런 느낌이 들 때 거기에서 안주하기 쉽습니다. 참 거기서 벗어나기 너무 어려운 거 저도 이해가 되는데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딱 그 부분만을 최대한 요청해서 나를 끌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거. 여러 가지 자극들로 몸을 깨우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영향을 내 마음 에너지에 미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 편하게 쉬지 못하는 이유라는 부분인데요. 저 역시도 강박성 성격에 대한 사례들을 종종 다룰 때 많이 소개를 드렸죠.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많고 특히 심리적으로 힘들어지는 분들의 이면에 굉장히 많이 공통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쉬는 날에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안전을 부절 못한다. 초중고를 거쳐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몇 년간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쉬어보지 못하고 내내 뭔가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그러나 사람의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다. 기계도 중간중간 열을 식혀야지 되는데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은 결국에는 무너지고 번아웃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쉬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가 되는 거.
쉬는 날에도 왠지 최선을 다해서 놀아야 될 것 같고, 여행을 가서도 체력은 고려하지 않고 막 전투적으로 놀고 무리하게 여행 코스 짜고, 결국에는 이게 굉장히 매사에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강조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그 몰입 상태를 오히려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휴식을 휴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평소에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인정받지 못하고 일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는 거죠. 이게 전통적으로 그게 성실한 거고 그게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끊임없이 손으로 소일거리를 하면서 놀면 뭐하나 이거라도 해야지라는 말을 하는 걸 많이들 경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냥 빈둥거리거나 가만히 있는 상태를 부모님이 그냥 보고 계시지 못하고, 그런 쉬는 상태를 굉장히 인생의 낭비라고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또 심지어는 꾸준까지 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을 쉬지 못하는 것에 익숙하게 하고, 머리로는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그게 불편하고 끊임없이 긴장하고 결국엔 효율이 떨어지고 나한테 몰입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죠. 내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쓸모는 무엇으로 결정되나?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어야만 얻어지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로도 얻을 수 있을까? 당연히 둘 다에서 비롯된다. 중요한 어떤 기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로 얻어지는 것보다 뭔가를 잘 해내야만 나의 가치감이 결정된다는 생각이 더 크게 든다면은 잠시 멈춰야 된다. 그거는 진정한 휴식과 여유로움을 돌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기 때문이다. 가끔은 나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 가끔이라고 굉장히 순화해서 표현하셨지만 저는 항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거지, 또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태해질까봐 우려되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 사람은 나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만 그 다음에 동기가 생기고 성취를 위해서 내 에너지를 불태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감정은 흘러가도록 둬라라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역시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강조했던 거죠. 감정 해소의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은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게 하는 거. 그냥 흘러가게 나를 그냥 두는 거죠. 감정이 생각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집중하는데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되고, 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감정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뭔가가 잘 안 될 때, 막힐 때, 집중이 안 될 때는 어떤 감정이 나를 방해하고 있는 건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과제를 해결하는 일은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발목에 아주 큰 모래주머니를 달고 경기를 뛰는 것과 같다. 시작도 하기 전에 지쳐버린 것이다. 이 비유가 너무 공감이 됩니다. 내담자분들 상담하면서 이런 삶의 무게감, 압박감, 긴장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면서 달리고 또 달리지만 정작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중도 안 되기 때문에 성취가 안 되고, 그래서 더욱더 모래주머니를 더 크게 바꾸고 또 훈련하고 이런 악순환을 경험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봅니다. 근데 이게 이런 마음의 모래주머니를 떨쳐내기 위해서 뭐 단순히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고개를 저어봤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떠오르죠.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이 감정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판단이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거를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요. 20분이든 30분이든 내가 괜찮아질 때까지 그냥 이 감정이 나를 머물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도록. 감정이 오래 머무는 이유는 내가 이 감정을 거부할 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저항을 걸지 않으면 오히려 나를 지나서 흘러갑니다. 이 책에는 각 책의 꼭지마다 끝에 그 내용에 대한 짧은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몰입을 위한 조언 부분인데요. 지금 이 감정에 대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다면 가만히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으면 그건 나에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다. 마음의 모래주머니는 해소하지 않으면 언젠간 다시 떠오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챕터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내 삶에 몰입하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이라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몰입이 왜 중요하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몰입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특징은 시간 감각의 왜곡이다.
뭐 TV 재밌는 거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뭔가 흥미로운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몰입의 두 번째 특징은 행위와 의식의 통합이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던 게 어느 순간 숙달되고 자동화되면은 내가 하는 행동과 내 의식이 거의 자동적으로 통합이 되고, 이렇게 되려면은 몸이 기억할 정도로 숙달될 때까지 훈련해야 된다. 이 몰입이 그냥 거저 생기는 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몰입의 세 번째 특징은 자의식의 상실이다. 나조차 나를 잊는 상태가 되는데 말 그대로 무아지경인 거죠. 그리고 정말 몰두하게 되는 거는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활동 자체가 좋을 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험을 자기 목적적인 경험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시간 감각의 왜곡, 자의식의 상실, 자기 목적적인 경험을 거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전의 나보다 훨씬 성장하고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어떤 과제에 전력을 다해서 몰두하고 그걸 해결해 본 사람은 그 결과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자기의 확장이라는 개념입니다. 몰입으로 우리는 성장하는 나, 이전보다 더 나아진 나를 만난다. 몰입은 궁극적으로 의도했든 아니든 이러한 자기 확장을 유발한다. 스스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 성장하는 느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객관적인 어떤 성취, 어마어마한 성취를 이룬 것 자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씩 뭔가 바뀌어 나가고 있다.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내가 점점 성장하고 있는 그 느낌을 가지는 게 선순환을 일으켜서 결국 내가 원하는 성취에 더 가까워지는 그 결과를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 몰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몰입을 익숙하고 편한 상태로 만들어라 라는 부분도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 밥 먹듯이 몰입하는 활동을 인간의 정신이 제대로 굴러가게 하는 핵심적인 현상으로 여기고, 필요한 만큼 유지하게 하는 거죠.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몰입도 꾸준히 할 때 익숙하게 되고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챕터인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이 나를 성장시킨다 라는 부분 중에서 나의 즐거움은 내가 책임진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박사는 몰입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자신이 하는 일의 상당 부분에서 이미 보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 욕심이 거의 없고 오락, 위안, 힘 또는 명성도 거의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목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일, 가정, 사람들과 소통할 때, 식사할 때, 혼자 있을 때도 몰입을 경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일상으로 구성된 삶을 계속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외부 보상에 덜 의존합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엄청난 것을 해야지 그게 즐거움이고 행복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소소한 일상에 내가 나한테 집중해서 몰입하는 경험을 계속할 때 궁극적인 행복감이 찾아오게 되고, 그게 또 나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에너지를 끌어올리게 해서 결국에는 성취를 위한 그 과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선순환을 일으키는 거죠. 많은 자기계발서에 목표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책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 심리서답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정한 목표일지라도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한 번 더 고민해야 된다. 당신의 목표는 정말 자발적으로 세운 목표인가? 혹은 주변 인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너무 오랜 기간 언급해서 마치 나의 목표라고 착각한 것인가? 당신의 목표가 사실은 타인의 목표가 아니었는지 점검해 보길 바란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내담자분들 상담을 통해서 너무 많이 경험해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실한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사실은 내가 지금 왜 하는지 그 목적이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머리로는 나는 그게 나의 목적이고 삶의 목표다라고 각인이 되어 있고, 상담 때에도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지만 본인 마음에 계속 집중하는 시간을 끊임없이 가지다 보면은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내 목적이 아니라는 거. 내 삶의 주인이 사실은 내가 아니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가족 자체일 수도 있고, 가족을 통해서 내 목적으로 내 주관 없이 자리 잡게 된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거를 발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목표 설정 이전에 이 기본이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몰입하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의 내용들을 조금씩만 소개를 드렸고요. 훨씬 더 많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 또 몰입에 대한 그 이면의 감정들을 다루는 그 베이스가 되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정말 쉽게 아주 잘 읽히게 쓴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제 채널 구독자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서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